안녕하세요. 스틱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번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직장 생활 하는 동안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영어가 사실은 공부라기보다는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영어로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업무를 진행할 만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에서 학원 하나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늘 공부하고 늘 훈련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대단히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귀찮고 힘들고 생업에 다른 일이 더 급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루 이틀 빠져도 멈추면 안 됩니다. 얼른 전열을 가다듬고 부족한 훈련량을 채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빠졌다고 연속성이 없다고 멈춰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하면 그거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영어는 알아두는 것이 아니라 몸과 입에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같아요. 안 하면 바로 퇴화하죠. 제가 처음에 머물던 영국 하숙집은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독일 분이셨고 40대에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20년 이상 영국에 사셨는데 독일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 먹었을 때 세웠던 최초 목표를 이루신 분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목표가 20년이나 걸리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저 할머니가 20년 걸린 일을 나는 1년 안에 해보자는 정말 만화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각오를 갖게 됩니다. 제가 그 시절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게 있어요. 언어는 번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표현을 담아두는 통과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는 단어의 치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마다 쓰는 표현의 통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전을 보고 한국어 표현들을 그대로 영어로 치환하려고 공부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문법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뭔가를 잘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걸 알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너 그때 시간 되니? 올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뭔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어 통이 있고 영어 통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어는 그때 시간 되니?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통에는 Can you make i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 그러니까 사전에 나온 단어를 치환을 해서 뭔가 영어를 하려고 하면 Do you have time? Can you come?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상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임을 인지한다면 당연히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Can you make it? 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주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방법론적인 내용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머릿속에 가상으로 영어의 표현들을 담는 통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통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익스프레션들을 사냥해서 모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채운 통 안에 들어있는 표현들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나오게끔 훈련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들의 통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통에 담을 표현들을 사냥해서 차곡차곡 잘 쌓아 놔야 되고 끝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그 상황에서 잘 쓸 수 있게 입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즉 훈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1000번을 그 상황에 노출되고 그에 맞는 나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세웠던 목표, 즉
머릿속에서 할 말을 생각했을 때 이미 입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어야 한다는 목표였잖아요. 여기에서 1000번이라는 횟수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뭐 논문에 나오거나 학습에 훈련이 있는 횟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개된 숫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숫자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스쿼트 100개, 뭐 스윙 1000번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리선 같은 겁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려는 말씀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어 표현들을 담는 통이 따로 있는 거다. 한국어 표현을 치환하는 것이 아니다. 즉 따로 별도의 통이 따로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 표현을 담는 통에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다 사냥을 해서 잡아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생활했던 하루짜리 패턴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전 당시에 매일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거의 한 3-4달 정도를 지루하리만치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생활했었냐면, 우선 새벽 6시에 기상을 합니다. 라디오가 되는 알람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람을 라디오가 켜지도록 설정을 해두고, 그러니까 아침에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테이프 녹음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라디오 뉴스를 녹음합니다. 학교 가는 버스를 타러 나오면 정류장 앞에는 무가지라고 하죠. 우리 메트로라고 하는 그런 신문인데 그게 무료예요. 그거를 가지고 타서 학교에 도착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등교길에는 아침에 녹음한 라디오 뉴스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중얼중얼 따라 했었고요. 참고로 날씨가 좋은 날은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간 날도 있는데 편도 1시간가량 걸리는 길이었거든요.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녹음한 라디오를 따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도착을 하면 어학원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어학원은 흥미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친구들 사귀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짜 공부는 수업 이후에 진행이 됐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말하나요?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알고자 하는 표현들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를테면 길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 너 줄 서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는 식이죠. 근데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듣는 선생님도 제가 설명하는 상황을 잘 이해 못했고요. 설령 그 상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때 뭐라고 얘기하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줄 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남들이 실생활에서 뭐라고 하는지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 반에는 유럽에서 어학연수를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교과서에서는 따로 가르쳐주지 않는 표현들을 많이 사냥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을 갑자기 끊고 야, 너 방금 뭐라고 한 거니? 라고 묻는 아주 무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어요. 그래도 그걸 수첩에 적어두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의 영어 표현의 통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당연히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2번째 작업을 하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아침에 녹음했던 뉴스에서 오늘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메트로 신문에서 읽고 하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매일 새롭진 않으니까 같은 내용들이 몇 번씩 며칠씩 반복되는데 이런 경우 해당 표현들과 단어에는 조금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당시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부탁해서 당시 언어교육학 교수님과 몇 차례 면담을 요청해서 어떤 교재가 좋은지 어떻게 훈련을 할지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대화를 나눴었어요. 당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교재 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교재가
교재가 있었는데 실제 현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 그 대화 스크립을 그대로 제공해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진짜 현실 속에서 나오는 대화를 녹음해서 그 대화한 내용을 스크립으로 적어둔 그런 교재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제 대화를 녹음하다 보니 중간에 버벅거리기도 하고 말이 끊겨서 처음부터 다시 말하기도 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도 하는 현실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교재였었거든요. 그 자료에서 표현들을 아주 많이 사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도 아마 비슷한 일정으로 대부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오후를 이렇게 보낸 건 아니었고요. 당시 학교에는 어떤 가이드가 있었냐면 재학생들은 무조건 스포츠를 한 개씩 해야 되는 정책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 스쿼시를 선택을 했었어요. 일단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한국에서는 못 해볼 것 같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스쿼시 클럽을 이끌고 있던 주장이 저를 좀 잘 챙겨줬었는데 이 친구랑 대화가 바로바로 턴이 오가지 않아서 길게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캐주얼 토크라고 하죠. 캐주얼 토크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녹음하고 메트로 신문을 들고 오전에 수업을 받고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궁금한 거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저 혼자 영어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와 동시에 라디오 녹음한 거 듣고 들고 있던 신문지에서 단어 또는 익스프레션들을 사냥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 집에 와서는 하숙집에서 하숙집 식구들과 TV를 보곤 했습니다. 이때도 저 TV 속에서 방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니? 라고 무례하지만 묻곤 했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1000번의 반복을 위한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한 200번, 300번까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되면은 너무 지루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 3일에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하루에 사냥하는 그런 익스프레션들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됩니다. 단어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300개 정도가 넘는 것들을 외우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 표현마다 1000번씩 반복을 하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함이 극에 이를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훈련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 방으로 돌아와서 1000번의 반복을 위한 개인 훈련을 하고 지쳐서 잠들곤 했었습니다. 이때 마감 뉴스를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마감 뉴스의 내용이라는 게 아침에 녹음한 라디오 뉴스, 신문지, 그리고 저녁 때 하숙집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들 한두 번씩은 걸려서 듣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감 뉴스를 따라할 때는 내용이 아주 생경하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마감 뉴스 한 5분, 10분 정도 그 뉴스를 따라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거는 현지인처럼 그대로 따라서 해보려는 느낌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호흡이라든가 끊어읽기라던가 어떤 인토네이션이라던가 액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앵커하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0일 정도가 지나니까 즉 한 3달 정도 남짓 정도가 지나니까 실력이 급성장하더라고요. 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다시 봤는데 당시 어학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경영학과 학위과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영대 학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의 대학교 성적을 제출하는 등 일부 서류 작업을 거쳐서 경영학과 학위과정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위 과정을 마치지 못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영어는 재능 게임이 아니라 지구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까먹는 표현들도 생기고 하겠지만 어느 수준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언젠가 필요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금방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오르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학을 하고 나머지 학부 과정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때 한번 늘려놓은 이 실력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배운 영어 덕분에 저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어떤 한 순간이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됐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늘 같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와도 stick to doing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의도하고 행동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되는 경우는 없거나 있어도 정말 드문 경우일 거예요. 오늘 짧게 제가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은 사람이 잘 없어서 그 능력이 더 가치를 발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요즘 영어 공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덕분에 이 모든 고생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표현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지에 가서 현지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캡처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개인 훈련의 시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stick to doing 합시다.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